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전국의 석탄공사 산하 광업소들이 연차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폐광 지역들은 대체 산업 찾기에 바쁩니다. 삼척시 또한 미래 먹거리 발굴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근 꿈의 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해 의료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 성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 5층, 지상 7층 규모에 들어선 중입자 치료기. 국내에선 처음이자 세계 7번째로 한 대학병원에 설치돼 실제 암 환자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기는 주변 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정밀 타격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이 중입자 치료기를 폐광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3천억 원에 달하는 큰돈이 필요한데 석탄 산업을 대신한다는 명분이 정부를 설득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폐광 지역 대체 산업으로 산업부 주관으로 이제 그 30억 원의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 같은 경우에는 중입자 가속기하고 이 부분은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현실화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환자들이 중입자 치료를 받으려면 한 번에 5천만 원이나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요도 충분해 의료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삼척의료원 이전과 강원대 제2병원 유치 등 현재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실현되고 중입자 치료기까지 도입에 성공하면 명실상부한 의료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 기간 동안에 그 환자나 가족들과 함께 힐링하고 그다음에 요양하고 그리고 산림관광과 숙박을 접목한 어떤 치료나 치유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고 삼척시는 내년 말까지 중입자 치료기 도입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이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면 빠르면 2025년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어족 자원이 줄고 서식지가 파괴되는 등 각종 민원의 원인이 된 민물 가마우지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됩니다. 다른 유해조수처럼 총기로 포획이 가능해지는 건데 피해는 줄겠지만 이 포획으로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물고기를 마구잡이로 먹어치우고 분변으로 서식지에 있는 나무를 고사시키는 민물 가마우지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됩니다. 환경부가 이를 위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고란이나 멧돼지처럼 시장 군수가 허가하면 총기를 활용한 포획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가마우지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피해를 호소해왔던 내수면 어업인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지금 서식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강 계곡까지 지금 영월, 정선, 평창, 양구, 인제 이런 데까지 다 진출을 해가지고서는 지금 그 먹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졌죠. 그래 이제 올해 다행히도 환경부에서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급증한 가마우지 때문에 풀 한 포기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던 매지저수지 거북섬. 이제는 초록빛이 가득한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가마우지들이 둥지 틀기 좋은 키가 큰 나무를 작은 나무로 바꿨고 빈 둥지를 없애고 새가 날아오면 종을 쳐 쫓아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수백 마리에 이르던 가마우지들은 이제 거북섬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주로 2, 3월 정도 신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그 거북섬 근처에 이분들이 하루 종일 상주하고 있으면서 가마우지가 현장에 나타나면 일단은 가서 쫓아내고 그리고 그 섬에다가 저희가 종을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집단 서식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바로 가서 종을 흔들어서 소음 유발을 통해서 쫓아내고 원주 매지저수지 거북섬의 사례와 같이 비살생적 방법으로도 개체수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포획이 가능하도록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건 다소 성급한 결정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각종 개발과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학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이처럼 포획을 통해 특정 동물의 개체 수를 관리하고자 하는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마우지로 인한 피해가 본격화된 것이 10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 명확한 원인 조사도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측면들이 선행되어져서 대안들이 좀 나오고 그 속에서의 적절한 부분들의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지 단순하게 개체수를 조절하는 의미에서의 유해조수 지정에 대한 측면들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마우지가 떠난 매지저수지에는 이제 백로와 외가리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가마우지가 등장하기 전에는 백로와 외가리 집단 서식지마다 분변 등으로 인한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들 개체수가 급증한다면 그때도 포획 논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가 우수특구에 선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32개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우수특구로 선정해 추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019년 7월에 지정됐고 병원과 기업 등 33곳이 참여해 만성질환 재진 환자들의 원격 모니터링과 진단, 처방 등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백신 수요 예측 서비스, 포터블 X선 진단 시스템 이용 현장 의료 서비스 등을 실증했습니다. 특구 기업들은 4년간 2천억 원의 투자 유치와 189명의 신규 고용 등의 성과를 거뒀고 45개의 특허와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장마 뒤에 이어지고 있는 폭염으로 채소 가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4일 기준 배추가 10kg 도매 가격은 22,240원으로 13,054원이었던 평년보다 5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 20kg의 도매 가격도 29,040원으로 평년보다 66%가 올랐고 시금치는 4kg 기준 61,140원으로 평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강원도가 도내 물가 정보가 담긴 온라인 강원 물가 정보망을 개편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강원 물가 정보망에는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공공요금과 주거비 등 생활과 밀접한 116개 품목의 가격 정보가 공개됩니다. 특히 시군별로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과 중대형마트의 가격 비교와 설과 추석 때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알뜰 정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물가 정보망에는 지역의 물가 안정에 동참한 착한 가격 업소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이번 주 중반부터 강원 지역도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카눈이 10일 낮 부산 해안에 상륙한 뒤 11일 새벽 강원 북부 동해안을 지나 동해 북부 해상으로 빠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강원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9일부터는 내륙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태풍 카눈은 최대 풍속 초속 35m, 강도 강의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10일 우리나라에 상륙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동해해경청은 태풍 북상을 대비해 러시아로 출어한 우리 채낚기 어선을 안전 해역으로 순차적으로 피항하도록 하고 항포구와 해안가, 방파제 등 연안 취약 지역과 위험 구역에 대한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강원 동해안에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고 오늘 밤부터 물결이 2에서 3.5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이 9월 말까지 이어지면서 이 기간에 동물 등록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강원도는 10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에게 각각 60만 원과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단속 이전에 동물 등록을 마쳐달라고 밝혔습니다. 동물 등록은 무선 식별 장치를 장착한 뒤 각 시군 동물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접수되고 동물의 유실과 사망, 소유자 변경은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잇단 흉기 난동 범죄에 따라 강원경찰이 도내 주요 지역에서 순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강원경찰청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응해 오는 18일까지 해수욕장과 터미널 등 춘천과 강릉, 원주를 포함한 도내 6개 시 31개소에 경찰 120명을 투입해 특별 치안 활동을 진행합니다. 순찰 경찰은 테이저건 등 장비를 소지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흉기 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를 선별해 검문 검색을 실시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약용작물인 참당귀를 특화작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참당귀 재배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5헥타르로 참당귀는 뿌리 중심의 약용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부터 참당귀를 지역 특화 육성 작목으로 선정하고 생산, 가공, 유통 등 단계별 실용화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당귀 특유의 향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만큼 맞춤형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임대주택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LH와 춘천시가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인력 채용을 지원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춘천시 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임대주택 15호를 기업당 최대 2호까지 지원합니다. 입주자 관리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지만 입주자 심사는 춘천시 기업지원과가 진행합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이 지난 6월 한 달 동안 강원 돌봄의 미래에 관한 온라인 설문을 조사한 결과 사회 돌봄 서비스에 대한 20개 핵심 키워드 가운데 믿을 만한, 따뜻한, 지속 가능한, 이용하기 쉬운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또 내가 바라는 강원 돌봄이라는 주관식 응답에는 진실성, 사랑, 따뜻함, 관심, 안전 등의 순으로 386개의 핵심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7,274명이 응답했고 도사회서비스원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도민의 돌봄, 사회서비스 욕구에 따른 장기적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2023 강원 춘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의 낮 시간대 모든 경기가 중단됩니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축제 기간 동안 낮 12시부터 5시까지 휴게 시간을 적용해 이 시간대 모든 경기를 중단합니다. 33도가 넘어갈 경우 야외 경기를 실내 경기로 치르는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축제장 133곳에 냉방시설이 완비된 무더위 대피소와 온열 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해안에서 조업 중인 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직권 감척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 동해시 선저 58톤 동해구투를 어선 한 척을 감척 대상으로 정하고 이달 안에 확인 작업과 워크숍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 감척 지원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근해어선 직권 감척 사업은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한 어선을 대상으로 선량과 어구를 고려해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SNS에 원주역 흉기 난동을 예고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원주역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질 것처럼 꾸민 글을 지난 5일 새벽 SNS에 올린 뒤 마치 자신이 글을 발견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17살 남성을 영월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관심을 받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정신건강과 중독관리를 한 곳에서 지원하는 통합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효자동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교동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시설들을 춘천시 보건소 별관으로 이전해 이달 말 개소식을 열 예정입니다. 보건소 별관 4, 5, 6층을 리모델링해서 다음 달부터 정신건강 상담과 자살 예방 상담, 약물과 마약, 도박 등 중독 관련 상담과 치료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